퇴사입니다. 기한 내 퇴사한 근로자 위로금 반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주제인데요. 하나토탈 이야기입니다. 하나토탈이 인수 전 회사에 다니던 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매각 위로금과 관련해서 기한 내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위로금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이제 조항이 만약에 있다면 그 조항을 따라서 반환해야 된다라는 결국 그런 취지의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하나토탈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삼성토탈이었습니다. 네. 삼성토탈이 이제 삼성종합화학이 그 모기업인 삼성종합화학이 하나그룹에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삼성토탈이 이제 하나토탈로 이제 그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삼성토탈에 원래 있던 직원들이 이 매각에 반대를 한 거예요. 나는 삼성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왜 내가 하나 직원이 되느냐?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뭐 이렇게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그 반대를 하는 비대위원회와 계속 협상을 한 끝에 4천만 원과 상여 기초 한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네. 그 단 조건이 뭐냐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를 하면 받은 매각 위로금을 반납한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A씨가 이제 그 재판을 다투게 됐는데 2015년 6월 퇴사를 하게 됐고 하나토탈은 그에게 매각 그 위로금을 반환하라고 지금 소송을 건 겁니다. 일단은 뭐 A씨 측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소송 과정에서 좀 주장을 했던 것이 당연히 뭐 예상이 되는 주장이겠지만 위로금을 반환하는 약정 내가 체결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무효이기 때문에 내가 매각 위로금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A씨 주장은 이거예요. 근로기준법 20조에 어긋난다라는 건데요. 해당 법조항이 이제 사용자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좀 도와주시죠. 근로기준법 20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20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조항이 이제 마련된 이유는 사실 만약에 근로계약을 내가 어떤 조항들을 뭐 불이행을 했을 때 그냥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초래한 손해배상을 다 이제 뭐 해야 된다라든지 그 금액이 굉장히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직원인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 조항이 두려워서 이 회사를 나가지도 못하고 꾸역꾸역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직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그 근로의 계속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직장 선택의 자유, 그리고 내가 퇴직의 자유, 그리고 그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 이런 자유들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딱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어떠한 내가 이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이 이러한 자유들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그러한 조항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나의 그런 뭐 퇴사의 자유라든지 직장 선택의 자유들을 침해하는 조항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다면 그 조항은 무효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사실 관련된 판결들에서 나오는 입장들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 A씨 사건, 이 하나토탈 사건을 봤을 때 재판부가 결국에는 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네, 1심부터 이렇게 좀 따져보면 1심은 하나토탈이 지급한 매각 위로금은 매각에 대한 근로자의 반대를 무마해서 순조롭게 주식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의도일 뿐이지 이것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네. 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근데 네. 2심이 그것을 또 뒤집었어요. 2심은 이 위로금 반환 부분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소송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이 반환 약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 이유를 댑니다. 이 약정 자체가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이지 위반할 경우 하나토탈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매각 위로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강요받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대법원은 이 A씨 같은 경우에 매각 위로금에 관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봤네요. 또 다른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퇴사를 앞둔 삼성전자 현직 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 등 내부 기밀을 외부로 유출을 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현직 직원인데요. 네. 반도체 핵심 기술 중에 일부를 자신의 집에서 접근이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도 안 되죠. 불구하고 그것을 꺼내서 보는데 이게 출력이라든지 이게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꺼내 보면서 화면을 찍어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한 거예요. 네. 문제는 접근이 그렇게 불어돼 있는 그런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게 되면 계속 기록에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보안 자료에 접근한 혐의를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 캐치해내서 지금 이 사실과 관련해서 여죄 여부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당 직원 같은 경우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이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또 항변을 했다고요. 네, 삼성전자의 어떤 조사에서 직원이 주장한 건 이겁니다. 내가 이제 퇴사를 앞두고 있고 또 앞두고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했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들여다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기는 한데 이 사건 조사에 정부도 참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이 직원이 들여다본 건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사실상 지금 뒤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낸드 메모리 분야라든지 우리 반도체가 1위한 그런 분야가 있는가 반면에 파운드리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만의 TMIC에 저희가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맹렬히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진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전략 자원은 무기화할 수 있는 전략 자원은 석유였어요. 아니면 곡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라는 겁니다. 반도체야말로 국가가 사실은 아까 개입을 해야만 하는 국가적인 전략 자원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대만이라든지 중국에 유출됐을 때 우리가 그쵸. 받는 피해는 일개 기업, 그룹이 받는 피해가 아니라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나서서 이렇게 지금 이 여죄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또 실제로 유출됐나 아직은 유출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만 유출된다는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일단은 유출된 그 기록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는 하는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